2026년 6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권의 지지도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죠.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받아먹어서 그렇죠. 이재명 정권, 민주당 권력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그들이 간단합니다.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너무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좌파의 멍청함을 폭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로 지명돼서 인사청문회에 들어간 한성숙 씨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었죠. 김성계 의원이 물었어요. 주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를 위협하는, 누구든 우리를 위협하면 다 주적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성숙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안보의 전문가는 저도 아니란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 정도가 되려면 안보관을 갖고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상한 게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통수권자가 국무총리인가요? 국방부 장관인가요? 조금 애매해요. 근데 보통은 대통령 대행을 국무총리가 하니까 국무총리가 통수권자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은 국무총리는 국방부 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박선원 의원이 한성숙 씨를 옹호해 준다고 한성숙 씨는 국무총리 후보지 국방부 장관 후보가 아니다. 이런 소리 했는데 이게 다 개소리고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적이라는 개념하고 위협이라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위협은요, 내 친구도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내 가족도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위협 중에서 어떤 게 하나가 적이 되는 겁니다. 위협이 다 적이 아닙니다. 한성숙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다 적이다, 주적이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이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다 적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개 내지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주적이란 건 뭐냐? 원래 주적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시사 용어입니다. 시사적 용어, 시사. 신문에서 언론서 쓰는 말이지 원래 없는 말입니다. 적만 있습니다. 적. 근데 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큰 적, 대적을 상대했다 그러죠. 대적을 영어로 아치, 개선문처럼 이렇게 아치 있죠. 아치 에너미 또는 메인 에너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치 에너미죠. 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치 에너미라는 단어가 영어로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대적이라고 번역하다가 누가 번역했는지 주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걸 할 때 추적을 했었는데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처음 주적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사실 적과 주적은 똑같은 거고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적이 있으면은 그걸 보조하는 세컨드적인 종적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다 적입니다. 적. 위협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내지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을 선정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적과 어떻게 싸울까를 염두에 두고 작전 계획을 짭니다. 그 적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정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위협은 외교 안보로 푸는 거예요. 외교로 푸는 거예요. 근데 요놈하고는 딱 싸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은 정찰을 하는 거죠. 감시를 하고 그리고 정보 활동을 하고 얘네들이 이런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판단하면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지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게 되면 그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병사가 필요하고 어떠한 지휘관이 필요하고 어떠한 무기가 필요하고 군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력 체제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한다든지 이게 종합적인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싸울 수는 없으니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을 정해놔야만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적을 정하지 않고도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 위협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이 있겠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는 러시아를 아마 가장 큰 위협으로 볼 겁니다. 근데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시사 용어로서는 잠재적 위협 또는 잠재적 적 또는 가상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러시아와 한판 붙을까 상정을 해서 영국은 원자력 잠수함은 몇 척 이런 걸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차적으로 다른 위협, 이 여러 가지가 있죠. 쓰나미가 왔다든지 지진이 났다 그럴 때 군인들이 구조활동도 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호르무즈 사태가 났다 그러면 거기도 가야 되니까 그런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서 동원될 수 있는 군을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뚜렷한 작전 계획이 없죠. 호르무즈 사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부대가 가서 어떻게 작전하고 뭐 한다, 이렇게 우발 사태 계획이라 그래서 엉성한 계획은 만들 수 있지만 정확한 작전 계획은 못합니다. 네, 위협에는 그렇게 대처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가상적에는 좀 더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이 딱 있어야만 어떻게 군대를 만들고 어떻게 작전을 짜고 정보 활동하는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뭐 삼축 체제를, 이 정권에서는 지금 말도 한 번도 안 나오지. 삼축 체계를 만들고 뭐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박선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자기가 어디 서양 어느 나라 가서 물어봤더니 뭐 주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나라가 그 주적을 명확히 하느냐 그러는데, 주변 국가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나라들은 적이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그냥 위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우리는 적이 분명히 있어요. 정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입니다. 옆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적은 아닙니다. 국방백서에서 원래 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그 김모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자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노태우 때입니다. 뭐 주적이란 표현을 넣어야 되냐 마냐, 결국은 넣었는데 주적이란 말은 원래 없는 거예요. 적을 강조한 단어라 그랬죠. 대한민국은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이 이제 우발 계획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적이 없고 모든 위협이 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박선원이처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총리나 또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쉽게 국가를, 정치를, 안보를 받던 자들이 운동권 집단인 민주당을 통해서 마구마구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명청대전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그나이트 불씨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될 걸로 보여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줘야 되죠. 왜? 경찰의 수사를 앞으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다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갖고 오는 걸 읽어보면 논리상 맹점이라든지 팩트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라고 하는 부장 차장들이 앉아가지고, 그 친구들은 취재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죠. 근데 경험이 많으니까 쭉 검토하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설명해봐, 못하면 더 확인해봐 하면서 반려를 하고 보완 취재를 요구하죠. 그렇게 해서 보다 완벽한 기사가 되도록 하는데, 경찰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눈에는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글을 쓰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읽어보고 의견을 좀 내보라고 자꾸 욕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라고 한마디 들을 때 기분 나쁜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보완하고 합니다. 보완 수사권은 줘야 됩니다. 안 주면은 누가 당하느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나 보시는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베르 경감이라고 그 소설에 나오는 거 있죠. 그 옛날에는 검찰이 없었잖아요. 경찰이 고문을 해도 됐고, 유럽에서 자기 마음대로 던지면은 재판에서 죄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경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하니까 법관들이 행정부로 넘어와서 경찰의 수사를 적법하게 하도록 지도하면서 검찰이 된 겁니다. 이 검찰도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원래 그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건데, 이런 보안 수사가 권이 없는 검찰을 둔다. 이거 검찰을,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인권이 당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검찰을 되게 싫어했죠. 자기를 기소했고 하니까. 근데 검찰을 없애고 싶은데, 검찰을 없앴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보안 수사권을 넣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정청래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처음부터 검찰청을 없애자고 한 데는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같은 생각이었죠. 근데 이재명이 나라를 이끌려고 쭉 하다 보니까 이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최소한 주겠다라는 입장인데 정청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부터 너 원래 아니었지 않느냐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김민석 씨를 내려보냈는데 지금 민주당 다수 세력이 정청래를 지지하니까 슬쩍 정부 안이 없다. 즉 보안 수사권을 넣는 쪽으로 검찰을 하겠다는 안은 없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김어준 씨가 저처럼 유튜브 하죠. 거기에서 전 MBC 기자가 나와서 그렇게 설명했었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자고 한 거는 지금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고 재판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아예 공소 자체를 취소하면 제일 좋죠.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너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한다라는 기자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들이 한바탕 싸울 것처럼 가더니만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단은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왕 똑본 김에 제사 지내고 넘어진 김에 뭐 쉬었다 간다고 보안 수사권을 줄 테니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라라고 검찰과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김어준 방송에서 터지고 정청래가 와글와글 하니까 이걸 포기하는 모습을 띈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치를 되게 쉽게 본 거예요. 국민 주권 정부 어쩌고 나발을 불지만은 사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주권 정부라면 국민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누구냐? 그게 이북이잖아. 이북을 적으로 보고 작전 개혁을 만들고 방위산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안 부르고 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평도 가서 사격 솜씨는 자랑하지만 바로 전날 귀순을 해온 이북 사람이 북한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행사는 안 갔잖아요. 적으로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멍청한 생각입니다. 현실과 안 맞아요. 지금 권력을 줬으니까 검찰을 없애고 하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겁이 나서 보안 수사권 주자는 쪽으로 가는데 정청래가 또 막으니까 명분상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되고 그리고 범죄자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이 정치를 굉장히 쉽게 보고 우습게 봤던 민주당 세력들 아니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병원의 의사가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도 예과 2년, 본과 4년,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갖고 한 10년 이상 수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을 보니까 뭘 하잖아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언론의 기자 짓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 언론에서 데스킹 받아가면서 썼던 기자들이 잘하잖아요.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도 상당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한성수기처럼 주적 개념과 위협도 헷갈리는 사람이 제2의 통수권자인 국무총리로 앉히려고 하는 정권. 검찰을 저렇게 쉽게 없애려고 하다가 아차 하고 또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이런 정권. 이게 사입입니다. 우리가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걸 대체 세력으로 보고 뽑았지만 이거는 더 날탕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권에서는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은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죠. 지금 선관위 문제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금 비상임인데 상임으로 하는 뭐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 정치를 쉽게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왜 개판이 됐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죠.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종이 부족 국가잖아요. 투표용지를 적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적게 만든 게 아니야. 이번 선거에 필요한 용지의 2배를 준비했었답니다. 밝혀졌어요. 왜 했느냐? 이번 지방선거에 있기 전에 민주당 애들이 개헌을 한다고 개헌을 추진했었죠. 국회에서 통과 안 돼서 부결돼서 안 했는데 개헌까지 의식했는지 자기들이 생각한 투표 용지 양의 2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정권하고 같이 돌아다니는구나. 정치의 앞제비가 돼 있구나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자기 하수인으로 받고 지금 위무군과 선관위원장 대행은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고 밥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뭐뭐하자. 지금 곤란한 걸 빠져나가자. 이런 발상밖에 안 나오고 이게 왜 문제인지 근본적인 검토를 안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뭐 하는 것도 너무 쉽게 해버릴 거예요. 정치를 쉽게 보니까 검찰을 없애고 뭐 어쩌고 이런 보안수사권도 안 했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정치는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정치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탑에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만 가면 바보짓을 할 정도로 정치는 어려워요. 가장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난 대선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한테 이겼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저렇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법치가 앞서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계엄은 좀 문제가 계엄으로 판단하지 내란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사법부가 뭐 내란 판단 뭐 다 헛소리예요. 그만큼 정치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너무 쉽게 보고 덤벼든 운동권들이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고 하야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바르게 가는 길이다. 단 조건은 있어요.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너무 빈약해. 거기도 더 철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하야 붕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